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손상대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일요일인 만큼 우리가 지식무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3대 이 엉터리를 제가 선별해서 이걸 지적해보고, 이를 통해서 좌파들과의 이 논쟁에서 지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논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자녀나 친구분들과 논쟁을 벌일 때 제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혼자 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우파의 지식무장에 꼭 한 몫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독도 촥촥 누르시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난 14일에 이어서 21일에도 조국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21일에도 그렇게 두 번째 검찰 출석에도 비공개 출석에다가 진술 거부권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수혜는 조국 일가, 쉽게 말하면 조국 혼자 다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국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번의 검찰 출석에서 보여준 진술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딱 따진다면 검찰의 존립 이유가 되는 바로 소추권,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이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습이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소추권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버리면 검찰이 있어나 마나요?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명색이 이 정권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기자회견에다 뭐다 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지종은 다 하고서는 정작 검찰에 소환돼서는 무슨 불리한 걸 느꼈는지 진술 거부권이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검찰을 통솔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이 그렇게 자랑했던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맞냐고요? 만약 모든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국식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향후 검찰 조사는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이 필요 없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식 검찰개혁이 이런 겁니까?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을 부정하고 법원에서 뭔가를 노리겠다는 발상,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면 스스로 일반 국민들보다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식 검찰개혁은 누가 봐도 진정한 검찰의 발전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방어적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그 짧은 시간에 후다닥 밀어붙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부부 모두가 검찰 비공개 출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정경심은 현재까지도 언론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채 비춰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기사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양승철 대법원장,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전 정권 장관, 수석,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회의원 등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혜택을 지금 조국 일가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혜택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서 조국 일가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심지어 같은 시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공항에서부터 수갑을 채우고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을 언론이 중계방송하듯이 하면서 완전히 한 사람을 묵사발 만들지 않았습니까?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검찰개혁, 문재인의 검찰개혁, 조국식 검찰개혁 거두십시오.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최근에 한 말입니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들의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한미관계는 동맹이지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게 분담할 것은 분담을 해야겠지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건물주의 갑질로 폭력 사태까지 간 궁중족발 사태다. 여태까지 임차 임대 관계 잘 유지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갑자기 임대료를 몇 배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떼쓰기 갑질인데 갑질 중에도 아주 상갑질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 보시다시피 일제히 한마디씩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5월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800만 불 하나 10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WFP 이런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모자 보건 사업 이런 것 관련한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무려 800만 불을 지원한다고 난리버스를 떤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술 더 떠서 박원순까지 6월 중에 북한에 100달러를 100억 얼마 100달러인가 100만 달러인가 이걸 지원한다고 그 너스를 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19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서 그간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7월 24일 공개적으로 보면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북한이 거절하면 끝이자 북한이 거부했는데도 한 달이 지난 8월 24일까지 140만 장이나 쌀포대를 제작한 것으로 발각이 됐습니다. 북한이 쌀을 안 받겠다는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혈세 예산 8억 원을 집행해서 쌀포대를 사전에 제작한 것입니다. 북한이 거절했으니까 망정이지 손을 내밀었으면 얼씨구나 하고 주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달라고 하면 쌍수를 들고 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 보내고자 하는 쌀이나 돈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혈세가 아닙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때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퍼져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론을 보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자는 경우를 가정해서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3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빌려준 돈까지도 못 받았잖아요.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차관 형태로 받아갔던 240만 톤의 쌀을 비롯한 3조 5천억치의 대북지원금 지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갚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못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자고로 거래라는 것은 빚부터 갖고 또 빌려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받을 돈은 안 받고 북한에 못 퍼줘서 안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넘어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핵이 돼서 우리 미에 와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왜 북한에는 못 퍼져서 안달이고 미국에는 안 주겠다고 잡아먹을 듯이 난립니까? 미국에는 좀 퍼주면 안 되고 북한은 무조건 퍼져야 한다는 논리, 이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적국에는 무조건 퍼주고 동盟국에는 입에 담지 못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정치권, 이게 북한의 모습과 너무도 닮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미국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란 이게 있는데 여기에 찾아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 동맹의 실체라는 이 제목의 논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 외에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 자산들의 유지 및 전개 비용 등 47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하였단다. 실로 오만성 날강도적 심보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씹어대 나라 정신이 없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적국에는 이유도 없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퍼줘야 한다는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건 액수와 상관없이 평소에 국가가 될 것인데 이런 식이면 나라가 빨갱이 나라 다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북한에 퍼줄 일 없으면 미국에 좀 더 퍼주세요. 전쟁에 와서 수만 명의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도 우리나라에 슬픔이 미운이 고운이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까지도 만들어준 미국. 그런데 이 빨갱이 맨놈의 새끼들 때문에 거기에 강군해서 미국을 지금까지도 잘근잘근 씹어대고 있고, 제발 미군을 철수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이런 빨갱이들의 말에 넘어가서 못 모르고 촛불을 들고 설치되는 이 서글픈 국민들을 보면서 또다시 반미 프레임을 불러 일으켜서 미국에는 주지 말고 북한에 퍼주자는 이런 미친놈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가봅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좌파 진영에서 입만 열면 인권 변호사, 누가 생각나십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을 계속해서 끄집어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은 그러다 치더라도 문재인에게 인권의 자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좌파들은 입이 딸도록 말합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그거 잘합니다. 사법고시 합격 후에 부산에서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서 합동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에게 진정한 인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곁에서 일을 하면서 부산지방 변호사의 인권위원장,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고 좌파들은 입에 거품을 뭅니다. 물론 뭐 그거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좌빨들 변호만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권입니까? 문재인은 부산 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내면서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동의대 학교 이런 사건, 이게 바로 전향적인 좌파들의 시국 사건만 담당했는데 이게 인권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 좌파들 얘기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솔직히 변호해줘야 되지. 안 해줘야 될 사항인데 마치 군사 독재니 뭐니 그다 섞어 넣어서 결국은 오늘날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도 동의대 뭐 이런 사건까지 전신만신 민주화라는 덫을 다했습니다. 이 정권 바뀌면 다시 다 폭도로 다 전락시게 될 문제들입니다.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다고 합시다. 그러나 진정한 인권 변호사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인권 변호사인지 몰라도 권력에 발을 들어는 문재인에게서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역사를 기억하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어떤 인권을 찾았는지 한번 제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입을 닫은 것은 그 이전이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북한 여행 중에 정치 선전물을 흡수를 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받고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기억하시죠? 2017년 6월 13일 혼수 상태로 귀국을 했으나 결국은 병마에 시달리다 6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오토 원비어가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 됐을 때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은 원비어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원비어 부모의 문재인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굳이 문재인이 안되면 청와대 다른 인사라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절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7일에는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기 위해서 온 22살, 23살 북한 선언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포성줄로 묶은 뒤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강제 북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 북송을 한 것도 모자라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김연철은 국민 앞에 나서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럴 수가 없다고 분노했고 심지어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그리고 국제 엠네스트 한국 지부가 성명을 내거나 우리의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늘을 뺄 것처럼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었던 남북회담 아시다시피 무려 3차례나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3차례 김정은을 만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3번의 회담에서 당시 국내외 여러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상회담 때마다 억류된 국군 프로와 납치된 민간인의 생사확인과 이 송환 문제를 짚어야 된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자유왕래를 실시해야 된다.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 6명을 빨리 석방하라고 해야 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고 얘기해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중지해라. 뭐 이런 것들을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 인권 문제의 의제로 삼을 것을 그렇게 촉구했지만 문재인은 끝내 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좌파들께 묻습니다. 좌파 여러분, 당신들 말대로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면서요. 그럼 인권 변호사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뭡니까?
방금 들려드린 이런 짓을 했는데 뭐라고 불러드려야 됩니까? 인권 탄압 정권 대표자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좌파 여러분,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인권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인권이라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북한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묵살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들이 인권을 말하는 것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더욱이 좌파와 민주화를 말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입에 개거품을 불고 내깔렸던 것이 인권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가 진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인권인데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인권을 오히려 말살하는 극좌익들 같습니다. 민주화 씨부랬던 인간들아 그 입 있으면 말해보라고 나한테. 원비어도 그렇고 북한 청년 이명 강제 북송도 그렇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이야기 입 밖에도 못 꺼낸 이유 알기는 합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을 100번 1000번 만나면 뭐합니까? 김정은에게 가장 먼저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아닙니까? 전 세계 인권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 누구나 아는 인권에는 좌우, 빈부, 민족, 국가, 종교, 지역, 계층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말해왔는데 왜 북한은 지금까지도 저명 저꼴인데 인권을 말 못하냐 이겁니다. 3번이나 만났어. 뭘 했습니까? 북한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유엔에서 지목한 최악의 인권 국가가 맞지 않습니까? 지난 14일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또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2005년 이래 15년 연속으로 통과된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한국에서 대한민국은 빠졌는데 이거 왜 빠졌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비 거슬리기 싫어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김정은이가 빠지라고 명령했으니까 빠졌을 거 아닙니까? 한심한 비인권 국가를 자초한 이유는 또 뭡니까?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있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도 말짱 항의됐고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공석으로 있던데 그렇다면 북한인권법 사실상 사문화된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권이 돼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좌파들이 말하는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다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저거들 말로는 진보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북한의 인권을 외면합니까? 좌파들이 외쳐온 것들 모두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 한번 아니라고 해명을 해보십시오. 뭘로 해명하겠습니까?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 인권 말 못합니다. 좌파들은 차라리 북한과 김정은의 처신만 목 빠지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문재인의 이제부터는 인권 변호사라는 닉네임이 아닌 인권을 말살하는 좌포 지도자라고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북군 주민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동포라는 이 말 속에 속아서 탈북을 했다가는 이번에 22살 23살 북한 동포처럼 포성질에 묶이고 안대차고
한순간에 북송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권은 개가 물고 가고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신독자와 탄압뿐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대들보격인 데모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들도 입만 열면 민주화 하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인권은 또 뭡니까? 과거 군사정권에서 되도 않는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그렇게 인권을 찾더니 배지를 달고 권력을 잡아보니까 이제 인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여보시오들, 말로는 인권운동에 선봉에 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인류 보편의 인권 개념과도 어긋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제 생각은 당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다른 이유를 좀 대보라고. 제가 문재인이 외치는 지금의 이 통일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이러니까 무슨 기레기들이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던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어떤 나라가 간에 통일로 가는 길에 첫 번째로 해결될 문제가 바로 인권이자 북한의 경우는 북한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바로 민주화를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은 인권 개선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둘이 만난 쑥덕쑥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이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김정은이가 말살하고 있는 북한 내의 민주화가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통일은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만 민주화된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게 된다면 핵은 물론이고 전쟁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소련이 왜 망했겠습니까? 미국에 버금가는 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넘쳐났습니다. 빨갱이도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러시아로 갈기갈기 찢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없던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국민들이 깨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공산주의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니까 자동으로 소련은 깨지는 거고 미국이 건들기만 해도 그냥 5-6개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딱 이 모양 이 꼴로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김정은에게 북한 민주화를 요구하지 못한 채 문재인은 입으로만 통일을 외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유 답답해. 어지간하면 그냥 내려오세요. 내가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요일 쉬는 시간 끝까지 손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들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